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왜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황에 걸렸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황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교감신경을 비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작동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부교감신경은 뇌가 확실히 명백하게 100% 안전해라고 믿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교감신경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불확실하게 생각해도 작동하도록 진화해 왔는데,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정말로 100%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에 작동합니다. 섣불리 긴장을 풀었다가 다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할 거야 아마 라던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라던가. 확실치 않게 99.9%만 믿어도 부교감신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전해라고 생각하며 공황을 기피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되 그것을 구석 한켠으로 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물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때 두렵거나 긴장하거나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왔구나,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 어떤 남성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부산에 출장을 왔는데 깜빡하다가 약을 두고 왔지 뭐예요? 어떡하죠? 불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일 밤이나 되어야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약은 30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며 그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그는 증상이 오던 것이 갑자기 멈추었다는 겁니다. 사실 약은 30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100%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법이고, 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지속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교감신경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 항불안제보다도 훨씬 강하게 아주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약 이상의 효과를 보며 약이 필요 없게 되고, 더 나아가 공황을 치료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공황이 오면 100% 안전하다고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복식 호흡과 같은 이완 훈련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키는 것에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몇 가지 동반되는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으며 공황이 사라지면 이로 인해 생긴 우울증은 같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수반되는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쉽게 응급실로 가는 사람도 많고, 건강이 염려돼서 심장 초음파 검사, 각종 검사를 받으며 이상이 없어도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아마 의사들이 돌팔이인 것 같아 라며 심하면 외국의 병원에도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그 검사 결과에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응급실이던 정밀검사를 해보던 여러 조치를 취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정상이네요 라고 들으니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하지 라고 꾀병을 부리거나 관심을 가져달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젊은 애가 나약해가지고 병약해서 그렇다며 군대 가야 정신 차린다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는 보호자들이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듯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안정감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네잎클로버를 가지고 다닌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공황을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 행동으로써 기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황으로 기절할까봐 항상 걸어 다닐 때 손으로 짚으면서 기대서 다녔다고 하는데 3년 동안요. 공황은 기절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태껏 기절한 적이 없는 이유가 자신이 손으로 짚고 다녔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번 정도 걱정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만두시고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술과 커피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 수련과 정신적인 것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 몸의 공황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먼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기본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감정을 낳고, 감정이 감각을 낳고, 감각은 행동을 낳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가치해, 나는 형편없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나타날까요? 나는 우울해 라는 감정이 생기겠죠. 그럼 어떤 감각이 생길까? 나는 무기력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나는 나가기 싫어,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무가치해라고 또 생각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에는 마음챙김 명상이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명상을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소리라던가 생각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만 판단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명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잡지 말고, 감정을 잡지 말고, 감각을 잡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되 잡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잡는 것의 반복. 명상을 하다 보면 그 잡고 놓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이것은 공황을 극복할 때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공황에 걸리지 않는 분들 또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